책 갖고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뽑아주는 거야. 아, 경희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 없어서 그럴 텐데 지문에 구성될 때 항상 아까도 사례, 쟁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다뤄.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지금 쟁점이 뭔지 정리를 해줄 거야. 아마 신문에서 다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꼭 보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제? 그걸 끌고 와가지고 간다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의보다 그 속에 담긴 본원적, 근원적 주제를 토론하는 게 무슨 말이야? 개념, 그러니까 시사 쟁점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토론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철학의 근본 물음도 뭐야?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코로나, 코비드19 같은 경우 있잖아. 그치? 시험 많이 나왔댔어. 이걸 가지고 어떤 주제를, 이 코비드 가지고서 뭘 코비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거로 끄집어내냐면은 과학기술의 양면성. 과학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제냐, 아니면 인간한테 큰 위협이 되는 거냐, 이런 거 갖고 막 낸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치?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근본 물음에 대해서도, 존재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지. 세 번째, 어떤 거로 나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 환경 파괴, 자연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러면 막 종차별주의 나오고,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그 이론하고 엮여진단 말이야. 뻔해. 그렇게 나오게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아니, 문제 만들려면 다 그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경제 문제로 나오네. 서울 같은데 경제 문제, 연세대 경제 문제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와? 몇 년 전에 가장 심한 게 뭐야? 소득주도 성장, 이거 가지고 막 나왔어.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 나오는데 밴드웨건 효과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밴드웨건 효과가 거기 들어오면 뭐냐?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마차가 말을 끈다는 그 패러독스야. 그치? 그러니까 소득으로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요? 그 지금 실패가 됐지만 이런 거 가지고 막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치? 최저임금 가지고 또 문제가 막 나오고 있고, 또 쟁점이 되는 것들이. 그럼 최저임금 가지고는 어떤 쟁점이 또 나올 수가 있어? 어? 불평등이 이게 심화되냐, 아니면은 평등을 완화하는 요인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막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료도 막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문제라는 게 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자꾸 그걸 한 번쯤 접해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정리를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되게 중요해. 그런 걸 묻는 거야. 알겠지? 봐. 시사적 주제에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아젠다로 확대해보라는 거야. 그치? 개념적으로. 알겠죠? 그죠? 텍스트 해석 능력하며 미리 암기한 지식보다 제시문과 논제의 내용을 분석, 이해하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 오죽하면이라는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 그제? 논제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지식을 전개하지 말래. 쓸데없는 자기 머릿속 지식으로 쓰지 말래. 이 하나하나가 되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냥 냈겠어. 그지? 답안을 보면서 느낀 게 많으니까 여기 다 녹아 들어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는 뭐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죠? 서로 다른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문단으로 쓰기. 두세 개의 글 한 문단으로 요약해보고,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뭐 이런 것들. 자, 특정 이론, 유명인의 주장이나 명언 등을 단순 요약 암기해서 작성하지 말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야. 그치? 끝에 봐. 원고지도 준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가 되게 중요해. 얘는 프린트를 해서 내가 얘기했죠. 이것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라고 그랬어. 응?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
내용과 형식을 다 일치시키라고 해서 설명했으니까 빨리. 그리고 논증에 대해서 아까 줄여놓은 내용이에요. 내용이라는 게 뭐야? 답안의 내용. 논제, 발문의 물음, 문제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발문의 물음을 따라 차례대로 충실하게 기술하면 되는 거겠지? 형식은 뭐야? 아까 말했지. 설명할 부분이 있고 논증할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설명할 부분은 간략하게 핵심만을 추려서 얘기해. 논증은 체계적으로 기술하라 그래서 그지? 논증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논증을 할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야? 논증은 어떤 비판거리, 비교거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 그지? 서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가를 가지고 다를 비교, 가를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이러는데 가 따로 놀고 그리 보면은 나 따로 놀고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긴밀하게 여기다가 내 생각까지 쭉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연습만 제대로 하면 돼. 아까 말했듯이 결론부터 확실하게 쓰고 난 다음에 결론과 하여튼 여러분들이 논증을 300자로 쓰든 100자로 쓰든 어떨 때는 50자로 써야 될 경우가 있고 100자로 써야 될 경우가 있고 200자로 써야 될 경우도 있어. 어떤 거든 주장과 근거, 결론과 전제의 글만큼은 반드시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더 살을 붙이는 거란 말이야. 논증을 강화한다 그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설명은 뭐야? 핵심 내용을 요약, 정의의 진술 방식을 사용하라는 게 뭐야?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논증을 보면은 연역 추론, 기납 추론, 논쟁의 방식은 유비 추론인데 웬만하면 다 연역적으로 결론부터 내세워. 알겠지, 그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 말고 결론부터 내세워. 그래서 봐 아까 주장, 근거, 주장, 정당한 이유, 근거 다 전제야. 이런 것들이 주장, 근거, 이유, 설명 다 전제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한 50자로 끝낼 수 있지. 얘는 한 100자, 200자 이럴 때 계속 강화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다만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 한때 5, 6년 전에 유행하던 어떤 논증이었는데 주장, 근거, 반론, 재반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주장, 근거, 전제, 결론 전제가 있고 어느 한 지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는 지분이 있어. 그러면 그 반박 제역이라고 그래. 재반론에. 요때 반론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뭐야? A는 B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뭐다. 그런다면 그런데 하지만 무슨 주장도 어떤 설명 이유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자기 사고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즘은 이거 여기까지 생각 안 하는데 한때 이것도 유행 타듯이 막 갔더라고. 이건 몰라도 돼. 자,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무수하게 설명했어. 예를 들어 비교하라는 지시어를 잘 봐. 병치문장 쓰듯이 했다 그랬지, 그지? 비교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상별 비교와 기준점별 비교라고 있어. 대상은 뭐야? 제시문별 비교야.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근데 천자를 가지고 쓰라 그러면 하나당 250, 300자씩 써제껴야 되잖아. 웬만한 문장력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비교가 충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 비교하고 비판하라. 이렇게 복합 논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이런 경우 비교하라 이런 게 있어. 그치?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가지고 제시문과 제시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잖아. 그래서 제시문들의 유기성을 여기 있는 내용들, 개념들을 분류하고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라는 거는 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논술시험의 특징이야. 그런데 여기서 비교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비교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논점을 확실하게 어려우니까 찾아내라는 얘기야.
비교에서 요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짧게 들어가야 돼. 여기는 비교. 그러니까 제심 이거야말로 제시문별 비교. 그죠? 대상을 비교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논점이 파악됐잖아. 그런데 뒤에 비교를 들어가서 이게 하물며 천자다. 연대처럼. 그러면은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부 논점을 정해서. 그지? 봤더니 원인은 어떠고 비교표를 이때는 비교표를 꼭 만들라 그랬지. 그지? 원인은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해결 방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거를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잘 비교를 해서 그죠? 보라는 얘기란 말이야. 내일 내가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얘를 비교하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봐야지. 몇 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그 문제 하나 봤을 때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내용이 그때 그 뭐야 자본주의와 예술의 관계가 와 뭐 어쩌고 있었지 그제? 그걸 기준별로 대상별로 제시문별로 비교했잖아 그제? 근데 그거는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세부 논점을 정해서 디테일하게 비교해라는 얘기잖아 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산점이 어느 쪽에 더 갈지는 확실하겠지 그죠? 이랬을 때 자 봐봐 비교의 속성은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발라내서 기술하는 거야. 특히 차이점에 주목해서 이제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예를 들면은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그대로 봐. 병치 문장 쓰듯이 쓰라 그랬잖아 그지? 봐 비교 대상별 속성의 범주가 공정하고 개별 속성이 그러니까 개념이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과일 사과 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들어가든지 사과 한 다음에 여기 참치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범주가 공정하지 않은 거야 알겠지 그제? 이게 말이 이렇게 쉽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렵다 그래서 언어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언어력이 되게 치열하게 생각을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그때 해준 거 있잖아 다시 해서 리바이즈 할 때 그것만이라 안고 들어가면 굉장히 커 응? 그 다음에 층위가 동등하다는 건 똑같은 얘기야 이거 알겠지 그지? 이게 다 안 맞으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보면 알잖아 이거 그지? 개념이든 서술이든 배열도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양적 질적 수준도 같아야 되고 어떤 건 장황하게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많이 설명해서는 더 이상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거 네 가지만 알면 돼 네 가지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선 딱딱 질서 있게 배열된단 말이야 그치? 이게 막 뒤죽박죽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글이 어지러운 거야 글을 읽어서 막 혼동이 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래서 얘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논증 과정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첫째는 주어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 그 다음에 논리 전개의 일관성 이제 그 다음에 논점 관점의 통일성 일관성일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논거의 풍부한 거 계속 끌고 가는 논거 제시를 잠시만요 풍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시 인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치 잠깐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걸 한번 보자 주장 근거 짧은 글묶음으로 쓸 때가 있겠고 논증을 더 강화할 수도 있지 또 더 들어갈 수도 있지 한번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재심은 가와 나에서인데 이거 빠졌다. 자꾸 이거 아이씨. 현실 세계에 대하여 비현실 세계가 갖는 의미를 각각 논하래. 각각이란 말이 되게 이런데 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각각. 가와 나가 따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비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증강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까 봤죠? 가와 자, 이걸 아까 생각하고 그대로 거만 나에서 이걸 논제에 물음에 맞게 글의 체계를 어떻게 알 건지 생각을 해보면서 보란 말이야. 가 쓰고 나 쓰고 뭐 이렇게 쓰고 정신없게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봐야지. 가와 나에서 나를 드러나는 현실 세계에 대하여 비현실 세계가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러면 봐. 각각 논하래. 그러니까 가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설명을 가의 증강현실이라는 가상의 비현실 세계는 실물의 현실 세계를 보다 세련되고 풍부하게 하는 결론만 딱 이거에 대해서 논하래. 논하라는 거는 설명을 하라는 건지 비평을 하라는 건지 뭔지 다 포괄적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평하라는 거야. 또는 설명하라는 거고. 이걸 보니까 여기 보면 가와 나에서 갖는 의미라면 그러니까 가와 나의 이 내용과 여기에 대한 비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을 거야. 그죠? 글이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논하라는 거는 설명하라는 거야. 그 근거를. 그치? 이런 거야 말로. 증강현실 시스템은 현실세계 이미지나 배경의 3차원 가상물질을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끊어도 되겠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세계에 대한 보다 나은 현실감과 다양한 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1-1해가지고 아마 600자, 500자로 끝내라는 주문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로 딱 끝내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글 내용 논하라는 게 설명을 하라는 건지 비평을 하라는 건지 뭔지는 뭐야? 오로지 제시문 내용에 근거하는 거야. 그치? 달려있어. 한편 나의 꿈이라는 이게 어려웠던 점이에요. 몽환의 비현실 세계는 사람들에게 세속의 현실 세계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한다. 해석이 하여튼 이대는 고약해. 하여튼 승려 조씨는 극심한 가난과 자식의 죽음, 아내와의 이별을 경험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이 깨닫고 참의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한다. 설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하라는 거야. 이거 장황하게 쓰면 안 되지, 그지? 간단해. 설명하라는 건 무조건 간단하게 쓸 생각을 해. 이대는 참고로 얘기를 하면은 2대 성대 이런 데들은 글자 수 제한이 없어. 그런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대충 나 500자씩으로 500자 전후로 다 끝내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했죠. 두세 문장. 적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한 문장으로 이럴 때 길게 이렇게 써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 중앙에 사회에 나타나는 돈키호테식의 리더십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아의 논제를 토대로 설명하래. 사회에 나타나는 돈키호테 리더십의 긍정적인 효과래. 아의 논제를 토대로 설명하래. 자, 선생님 지금 이거 보면 아부터 썼어. 그치? 물론 사부터 쓰든 뭐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공리를 해보니까 아부터 쓰는 게 더 매끄럽게 연결돼서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어렵게 틀렸다는 게. 논지를 토대로 설명하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지를 하고 이런 걸 개념다. 그러니까 거의 앞전에 배치시켜야 될 때가 많아. 아는 창조적 파기에 대해 설명한다. 이 창조적 기억과 정신 막 나오겠지. 그리고 아예 있는 내용 이걸 막 결합해서 막 들어간단 말이야. 자, 어떻게 썼나봐. 이럴 때 지금 글을 더 써야 되니까 설명이 들어가. 뒤로 다 뺀 거란 말이야. 딱 이 정도면 돼. 기억과 정신을 통한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 혁신이 이루어진다. 더 쓸 내용도 없지, 그지? 아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 돈키호테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따른다. 이래도 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 부담이 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에 상응한다. 옹호를 한다고 내가 봤어. 주장이야. 자, 일견 무모하게 보이는 돈키호테형 리더십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면서 창의적 혁신을 이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없지만은 서로 이런 내용을 아예는 돈키호테 뭐 무대뽀 정신이 들어왔을 거야. 끌고 와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지금 썼단 말이야. 풀었단 말이야. 이유를 얘기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들어가는 거야. 자기 확신에 빠져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의 분별없고 왜골수적인 행동은 두려움 모르는 모험심의 발로이자 목표한 것들을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열정의 확신으로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다. 부연한 거야. 그치? 중요한 건 뭐야? 사의 내용과 아의 내용 결합되고, 자, 봐. 사의 내용 들어갔지? 아의 내용 들어갔지? 이건 뭐야? 선생님이 해석을 한 거지. 그치? 이 내용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비평을 하라 이런 것들에는 자기 생각 해석이 들어가야 돼. 항상 해석 플러스 판단이라고 그랬지. 그치?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되게 뭔가 하다만 것처럼 되잖아. 그죠? 글이 쓰다가만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글자 수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마에서 이대가를 많이 들어간 게 이대가 고약하기 때문에 쓰기 편해서 그런 거. 벌써 어렵지. 실존과 본질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맞으면 또 어려워. 바의 등장인물 네오 알죠? 이거 영화 그 뭐야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어? 가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래. 앞에 뭐라고 썼어? 바의 등장인물 네오는 마에서 말한 주체적 존재로 어쩌고 저쩌고 막 썼어. 이게 더 길어서 내가 한 거야. 주장을 썼어. 영화에서 나오는 진짜 인간 네오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그걸 썼어. 네오가 가상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한편 그러한 자신의 선택과 결단, 믿음과 사랑을 통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는 아는 실존적 존재. 계속 풀어내는 거야.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지? 결합이 문장 예와 내용이 필연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그런 점에서 네오는 자기가 왜 살고 어떻게 살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대차적 지식이다. 이런 거 안 써도 되지만 계속 풀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거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벌써 실존과 존재의 관계, 이 근본 물음을 가지고 분석하라 그러는데 분석이라는 거는 깊게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끝냈다고 생각을 해봐. 이러고서 끝냈다. 황당한 거지. 그죠? 계속 풀어내라는 거야. 그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글자 수는 채워야겠고, 그러니까 논증은 못 끌고 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네오라는 애는요, 어떠고요? 실존이라는 거 주저리 얘가 많아진단 말이야. 설명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게 많아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의식적으로 노력해. 설명글은 가급적 짧게 들어가는 거야. 핵심만. 설명글 길게 써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평가하래. 아주 심플해. 이게 천자 써야 돼. 연세대는 문제가 짧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논증을 끌고 가야 되는지를 알겠지. 그지? 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겠잖아. 그치? 더군다나 아마 영어 지문이었을 거야. 이거 약탈적 범죄 나온 거. 이 약탈적 범죄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그 고등 지능 사기들 있지. 그지?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걸 통칭해서 약탈적 범죄라 그래. 나의 주장을 평가하래. 지금 보면은 평가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글과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봐. 그러니까 라는 봐.
이것만 보면 약탈적 범죄 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으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 논증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약탈적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한정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봐봐. 그럼 나 어떻게 다 써요? 그런 데서 생각을 그게 약탈적 범죄의 본질만 알면은 막 주저리주저리 끌고 이 능력 보게. 성범죄나 금융사기와 같은 약탈적 범죄의 경우에는 이거 내용은 없어 그 안에. 사회 문화적 요소나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거 뭘 끌고 왔어요 여기? 어떤 범죄 발생의 원인이 개인한테 귀책사유 개인이 귀속되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냐 이거 갖고 많이 나왔잖아. 그거 가지고 쓴 거야. 게다가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이건 아마 딴 지문에서도 막 차용해서 다른 데서 다 있었던 것 같아. 앞에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거에 이게 다 들어갔을 거야. 그치? 다 끌어온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써요? 그러면 딴 지문에서 다 보면 찾아보면 끌어올 거 많아. 그거 우리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치? 다 끌고 와가지고 쓰는 거야. 아마 어떤 지문은 생물학적 원인을 얘기할 수 어떤 건 심리학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다 끌고 오란 말이야. 복합적으로 여기 아닌데요. 다 들어가면 돼.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범죄를 유발하는 제2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불분명하고 또 어렵다. 이런 이유로 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타당하지 않다. 범죄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를 더욱 따져서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결국은 논증 강화 이 싸움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치? 막 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자를 내가 어떻게 써요? 천자를 갖다 쓰는데 나 글 채우기 어렵다고 해서 막 불필요한 진술 동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다 나가리 돼. 응? 이렇게 글자 수 이런 걸 따라서 다 강화를 시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참고로 얘기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 연세대 2017년사 편입에서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거야. 라에 소개된 사건 이후 화산 폭발에 대비하는 항공기 운항 정책을 수립한다고 가정하자. 가에 소개된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서 이 입장에 근거해서 정책을. 그럼 두 입장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하나는 반론이 제기되잖아. 그치? 그거 보겠다는 거야. 그 반론을. 뭐라고 했는지 봐봐. 일단은 나중에 수업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돼. 물론 해가지고 반론을 하지. 그치? 그렇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재반론을 해주지. 그치?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꼭 공부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 하나를 택해라. 이거 공부하려 그러면은 시립대 거 하나만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치? 시립대는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와. 지금도. 지분지구선 하나 정도 시립대 거 하나 읽어봐. 어느 하나를 택해서 어떻게 하라.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응? 그러니까 하나 정도만 봐. 하나 정도만.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시립대가 자세히 설명했을 거야. 그치? 그래도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뭐에 달려있다? 발문의 물음, 글자 수, 요구되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지? 그치? 그거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한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논지를 분석할 때 내가 단락을 몇 개로 끌고 가야 되겠고 단락 쓸데없이 막 나누지 말라 그랬어. 단락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논증 지시어 개수만큼 나누는 게 제일 좋아. 어? 물론 뭐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 따져서 내가 제시문이 몇 개인데 몇 자를 써야 되고 역으로 추산해 보면은 내가 논증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를 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응? 그런 거를 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런 거. 여러분들 또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냐면 전제, 근거를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막 써.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오히려 그게 강화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말굽에 대어 붙이는 쇠 조각인 편자에서 무엇이 빠졌다. 편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이 쩔뚝거렸기 때문에, 또 말이 넘어지면서 장군을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장군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이지, 그치? 근데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물론 끊어서 쓰든. 이거 어떻게 쓰면 돼? 말에서 떨어진 장군은 적군에게 체포되었고, 그 결과 전투에서 패했다. 끝난 거야, 그치? 그러고 나서 정황을 뭐 얘기를 하든 사례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또. 더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지? 장황하게 쓴다고 서술한다고 능사가 아닌 거야. 잘 봐봐. 제시문 속에 또 생략된 전제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추론, 수문전제, 함축, 수문결론의 함축이 이게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거야. 볼까? 지문 하나만 보자. 읽어줄게.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이게 언제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제도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에 반하고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존처론자들은 사형을 대체하는 그 어떤 형벌도 사형과, 이건 개인의 형벌이야. 사형, 이거 죽을 대등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갖지 못해. 이건 개인적인 사가 아니라 죽을 사자.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형제도는 범죄를 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은 일은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사형 관련 법 규정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사형제의 폐지를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자, 일단 폐지론자야. 이 사람은 폐지론의 관점이야. 찬반 논의를 하고 있어. 자, 논증으로 한번 끌어내봐. 이걸 가지고. 전제 1, 2로 폐지론자, 이 내용을 보면 폐지론자 입장은 뭐야?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와 오판 가능성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죠. 존치론자는 최고의 범죄 예방 효과임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결론이 뭐야?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이 사형 폐지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요. 중요한 거는 논증을 끌고 간다 그러면 글엔 없지만은 이 내용이 반드시 몰고 들어야 돼. 추론해야 돼. 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전제가 생략돼 있어. 왜? 알 수 있으니까 읽으면은. 그렇지만 논증을 할 때 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논리가 연결이 돼. 알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야. 무슨 얘기야? 채워 넣어야 돼. 애매하면은. 모자라면은. 근데 하물며 채워 넣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막 그 격가지들을 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는 거야. 응? 이것도 한번 볼까? 함축이라는 결론 한번 봐봐. 정체성이란, 이거 다 저 출제지문들이야.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부여해주는 의미체계를 할 수 있다. 정체성 이런 게 나오면 어렵지. 그런 다음에 중요하게. 그런데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체성이 위기를 겪는 사람이나 집단들이 많아지고 있다. 계속 이러면서 얘기 나와. 문화 침투 또는 문화 제국주의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단순히 문화 전달이 아니라 문화적 상호작용에서 불균형한 권력구조,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지. 문제도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소멸되거나 다른 사회에 동화되는 소수민족들처럼 다문화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와 존속성이 흔들리는 집단들의 경우 문화적 정체성은, 핵심어는 그래서 주제어는 문화적 정체성이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얘기는 얘가 결론이 돼서는 뭔가 화장실 가서 뒤처리 안 한 느낌이지, 그지? 일단 방향성부터 무슨 결론부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보잖아, 그지? 근데 이러고 끝을 맺었어. 이거야말로 함축이 빠져 있는 거야. 뭐야, 여기 봐봐. 따라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려면 무엇보다 각자가 자신의 개성과 문화적 주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어려워. 알겠어 혹시?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된다. 도전방향. 결론. 그래서 뭐 so what? 항상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얘를 가지고 논증이 또 끌고 나간단 말이야. 그치? 좀 어려운 개념이죠.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글을 막 주니까. 그러니까 글 전체를 가지고 항상 결론을 봐야 돼. 근데 결론이 되게 불분명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방향성, 지향성 이런 걸 찾아 넣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좀 어렵지. 근데 이런 것들도 나와. 이거 많이 했지.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생각을 자연스러운 순서로 전개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봐. 버트란트 러셀 가지고 내가 누누하게 얘기했지. 이건 유명한 책에 있는 거야. 볼까? 일은 영국 철학자 러셀의 글의 일부다. 이는 일에 들어있는 전제들과 결론은 같지만 다른 순서로 나왔대. 자, 봐. 2부터 봐봐. 항상 결론부터 봐야 돼. 결론이 맨 마지막에 있다 이런 것들을 다짐하지 마. 세상의 죄악은 지성의 결핍과 똑같은 정도로 도덕적인 결함들에서도 기인한다. 죄악은 도덕적인.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지기 전까지 발전은 도덕의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개발을 통해서. 도덕은 가치의 문제지, 그지? 지성은 이성의 문제야. 가치의 문제냐 이성의 문제냐를 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은 우리 도덕은 가치의 문제라고 보는데 러셀은 이성의 문제야. 이성의 문제로 가면 어떻게? 가치의 문제면은 그게 존재론으로 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죄를 부를 수 없는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이성의 문제다 그러면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야, 규칙사유가, 그죠? 그래서 사람을 규칙사유로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교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가는 거야. 참고로 버트란트 러셀은 철학자이기 전에 존 스튜어트 밀처럼 아주 유명한 논리학자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지성이야. 핵심은. 지성은 모든 유능한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로 쉽게 개발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인간은 지금까지 도덕적인 결함들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다. 딱 이거 뭐가 결론이야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지? 원래 쓴 게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의 죄악은 지성의 결핍과 똑같은 정도로 도덕적인 결함들에서도 기인한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까지 도덕적인 결함들을 없앨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에 지성은 모든 유능한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로 쉽게 개발된다. 그러므로는 선생님이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없었어. 거기.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지기 전까지 발전은 도덕의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개발을 통해 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 그치? 글이 체계야. 글이 체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야. 사실 내용이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뭐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알겠지? 어? 결론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얘를 읽으면 도대체 그래 도덕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러셀은 지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 이성을. 도덕이 결정론적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결정론적이든 자유의지든 관계없이 지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성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관점을 연장하면 어떻게 돼? 도덕의 해결 문제는 자유의지에 딸린 거고, 그죠? 이성이 중요한 거고, 결정론을 따르지 않고, 그지? 교육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로 가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아까 그대로 보면은, 아까 사형 존치론하고, 폐지론하고도 맞닿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야, 하여튼. 좌우지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글을 논증은 체계라고 얘기했잖아. 틈날 때마다 읽으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의 글을 수업 시간에 잡아주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잘 이게 심각한 걸 모르고들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잡아주는 거야. 응?
논거의 확장. 되게 중요한 거, 뭐 나중에 이거 다 읽어보고 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상세, 이거 되게 중요하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이거 논증을 그러면 어떻게 확장을 해요? 이걸. 사례를 가지고 내가 얘기해 줄게. 논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요약한, 요것도 꼭 프린트해서 읽어봐. 결론부터 찾아, 그치?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물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그치? 답변이 이거부터 명확해야 돼. 궁색할 경우에는 타당성 입증 논리가 약한 거지. 이때 뭐야? 사례, 근거를 찾아서 입증해야 되는데, 실증, 예증, 반증, 추론. 이거 중점 얘기할 거야. 실제 예를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재심은 말고도, 그지? 또는, 유사한 예를 들어주는 거거든. 반론을 제기하고, 추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해석을 붙여줘야 돼. 이거 굉장히 좋아. 아주 좋아해. 그렇게 해서 찾은 근거는 그 글의 전제가 돼 있고, 논증할 때 전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전제와 결론의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 기납처럼 연역처럼. 중요한 건 뭐야? 어떤 전제는 바로 앞 전제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 그치? 만약 전제가 둘 이상일 경우 그 관계가, 이게 중요해. 상호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파악하여 우열. 이게 책이야, 이게. 알겠지, 그치? 중요한 거부터 나열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을 하고 예시를 들고 따라서 뭐 결론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좋은 거란 얘기야. 알겠죠, 그죠? 응? 알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론을 찾고 결론을 찾으면 항상 왜? 뭐야? 왜 그래? 그래서 그 근거를 내세우고 부족하면 여기서 또 내세우고 또 내세우고 그래서 빠진 게 없는지 체계가 맞는지. 그래서 건국대를 봐봐. 단계별 논제 해결 과정, 좀 이상하게 썼지만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대.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계획하는 과정이래.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네. 이게 무슨 뜻이야? 논술은 논제의 해결보다 해결 과정의 논리성이 더 중요하다. 이게 뭐야? 그래, 책이야. 아까 이게. 알겠지, 그지? 계획 과정에서 출제 의도나 단원간 연결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논제 해결 과정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학생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이지만 분석이나 계획 단계에서 문제는 결정되죠.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에 해면 다 나와. 거기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직관적인 통찰이나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논리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논리는 보다 체계다.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세대, 건국대는 천자, 그 체계를 보는 거야. 알겠어? 그치?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네. 논술 문제를 보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빨리 풀어야 하는 시간 평가 요소가 강하다면, 하여튼 걔네들도 글을 엄청나게 후지겠어. 그대로 썼는데. 논술은 주어진 콧말을 해야지. 여기다가 시간에 깊게 생각하는 역량평가. 깊게 생각하는 역량평가. 깊게 생각한다는 것보다 머릿속 생각 깊이 하는 제시문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본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건 다 제시문에서 비롯된다고 봐. 논제를 천천히 읽어보고 2단계, 3단계 과정을 철저히 하면서 어떤 개념을 하는 문제인지 개념.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분석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해석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 알겠지, 그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